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밭작물입니다. 밭작물인데요. 밭작물도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방식, 즉 포도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피해율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수익 감소, 농업 수익 감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 시간만대로 뭐를 얘기하냐면 수확량이 감소가 돼도 보장하고 수입이 감소가 돼도 보장하는 걸 우리는 수입 감소 보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밭작물은 해당되는 품목이 종합위험, 수확감소 해당되는 품목에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품목이 몇 개 있으니까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늘,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인데 수익감소에 지금 종합위험 수확감소에는 감자가 세 종류 있죠. 봄감자, 가을재배, 그 다음에 고랭지재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세 가지 감자가 있는데 수익감소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가을재배만 가입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마지막으로 콩하고 양배추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만 수입 감소 보장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얘네들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험금 살짝 알아보면 이 자꾸 보험금 공식을 써드리는 뭐냐면 보험금 공식을 보고 그리고 나면 피해율이라는 게 나오고 피해율 공식을 써보고 나면 또 뭐 이제 수입이 나오면 그걸 쭉 풀어서 기억하시면 서술하라면 다 서술이 됩니다. 이제 자꾸 보면 그래서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피해율은 얘는 돈으로 환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수입이니까 돈으로 환산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기준 수입입니다. 즉 계약 당시에 얘는 지금 얼마치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입니다. 얘를 뭘로 나눈다고요? 기준 수입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기준 수입이 뭐냐라고 그때 이 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얘는 평년 수확량. 단위가 킬로그램, 다 평균 수확량 단위 킬로그램입니다. 곱하기 기준 가격이에요. 돈이겠죠. 그래서 얘는 돈입니다. 킬로그램당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실제 수입은 뭐냐? 사례는 여러 가지 드렸으니까요. 수확량입니다. 실제 수입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실제 수입은 이렇게.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이거 있죠. 곱하기 작은 값 쓴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값. 그래서 기준 가격이냐 이 기준 가격이냐 수확기 가격이냐 그래서 작은 값을 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미니 때문에 수확량 감소도 보장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니라는 것 때문에. 작은 값을 쓴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준 가격이, 즉 보험 가입할 때는 키로당 3,000원, 수확기는 키로당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수확량은 5,000kg다. 평년 수확량은 10,000kg다. 그러게 되면 오히려 기준 실제 수입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보험자는 보상을 해드리죠. 수확량이 5,000kg밖에 안 나왔으니까. 어떤 걸로? 10,000원짜리가 아니라 2,000원이면 2,000원짜리로 산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수익 감소가 상당히 좋은 보험이고, 수확량이 줄어도 보장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입이, 즉 가격이 변동이 돼서 작아도 보상을 해드립니다. 수확 가격이 줄어도 보상해드려요. 그래서 가격 하락도 보장하고 종합 위험도 보장해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좋은 거죠. 대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수입은 미보상 감수량인데, 이 미보상은 보상하는 재해가 여기는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보상하는 재해가 없다면 이 말이잖아요. 이때는 실제 수입은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수확량 산정할 거고요.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곱하기 똑같이 미니 기준 가격 또는 수확기 가격 중에서 작은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미보상 감수량은, 즉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을 때 미보상 감수량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거 이제 헷갈리면 문제 못 푸니까요. 미보상 감수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의 곱하기 뭐라고요? 미보상 비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을 때는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헷갈릴 때는 뭐지? 에라 너 100% 곱하기 1 해도 관계는 없겠죠. 100%니까 곱하기 1 해버려도 돼요. 그냥 헷갈릴 때는 에라 모르겠다. 얘는 미보상 비율이니까 10%면 0.1, 20%면 0.2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요것만 구분해 주시면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자, 밭작물에 수확량이죠.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재해 여부도 확인하고 또 심사합니다. 그래서 밭작물의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혹시 기억하신가요? 요거 플러스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 같은 거 있죠. 요거. 이렇게 하시면 수확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뭐 작물별로 이렇게 양파다, 그다음에 마늘이다, 고구마다, 감자다, 콩이다, 양배추다. 이렇게 작물별로 특성이 다 있죠. 예. 양파면 뭐 예를 들어서 양파의 중량, 표본 구간에 뭐 양파 뭐 중량 합계, 네. 표본 구간 면적 합계죠. 그러면 여기 보면 표본 구간의 양파의 중량 합계, 근데 이게 10kg 그리고 아무 말이 없으면 10 쓰시고, 표본 구간의 면적은 5제곱미터라고 하면 5 그냥 쓰시면 되죠.
그럼 5분의 10이면 2 되는 거잖아요. 2. 그러면 단위 면적당 2kg가 생산된다라는 거죠. 여기 단위는 미터 제곱, 여기는 킬로그램. 값은 킬로그램 per 미터 제곱이네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 맞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양파가 지금 정상 양파가 10kg 있고 직경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인 양파가 뭐 10kg가 있다. 근데 이 10kg 모두가 80% 피해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건지 하나만 써보면 이거죠. 자, 얘로 자, 표본 구간의 중량을 출제자가 조건을 줍니다. 정상이 10kg다. 그 다음에 최대 지름 6cm 미만 양파가 10kg인데 이 10kg는 80% 피해다 라고 조건을 줬을 때예요. 그리고 표본 구간의 면적을 합계를 쉽게 그냥 면적 합계는 그냥 5m 제곱이다 하면 줘도 좋고 양파는 표본구간 하나의 표본구간의 일항 길이는 몇 주로 알아야겠어요? 5주 일항 길이라고 하잖아요. 모르면 5주라고 알아야겠죠. 일항 폭은 알아서 재면 되는 거니까 일항 폭은 다 달라요. 그래서 5주 일항 길이면 예를 들어서 일항 길이는 1m 그 다음에 일항 폭은 2m다. 그 다음에 표본 구간은 뭐 5구간이다. 예를 들어요. 이렇게. 실제로 5구간짜리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냥 또 이거하고 질문하시지 말고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이때 이 집에 충량은 얼마냐 뭐 이런 거죠. 조건 주면 좀 우리가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것부터 출발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다. 그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니까 면적이 있어야 돼. 면적은 무조건 상피라고 그랬죠. 상표. 여기 면적에서 이 땅의 면적에서 얼마나 양파가 나왔냐는 거예요. 이 땅이잖아요. 땅 면적에서. 그럼 땅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그대로 갖다 여기서 한번 풀어보죠. 이렇게. 그러면 면적 먼저 풀게 되면 5주의 일항 길이가 지금 1m라는 거예요. 그러면 1m 곱하기 가로 세로는 2m죠. 요런 놈이 몇 개 있다고요? 5개 있다고요. 물론 출제자는 표본 구간의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조건을 줄 거예요.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또 내중에 이익을 줘. 아니 이거 이 지금 1m, 2m짜리 표본 구간 하나고 나머지 2, 3, 4, 5번의 표본 구간은 다를 수 있지 않겠냐 이라고 또 달라들까 무섭게 얘네들은 다 똑같다 이제 이렇게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1 곱하기 2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그죠? 얘는 개수니까 단위가 없죠. 얘는 1m, 얘는 2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게 얼마예요? 2, 5, 10 미터 제곱했네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땅의 넓이에요. 10m 제곱이라는 땅의 넓이에서 면적에서 얼마나 양파가 남았냐는 거잖아요. 자, 정상이 10kg 났다며요. 10kg. 그렇죠? 플러스 10kg 중에서 10kg가 또 나왔는데 이 10kg는 뭐예요? 80% 피해 입었어요. 피해 입었으면 수확할 수 있는 걸 얼마 수확했냐는 얘기잖아요. 자, 이 10kg가 총 100%잖아요. 전체 중에서 80%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할 수 있는 거 얼마? 20%입니다. 그래서 0.2 이렇게 쓰시는 거지. 그잖아요. 이거 수확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또 비대 추정 지수는 일찍 조사해 가지고 얼마다 그러게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비대 추정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값이죠. 12kg. 이 값에다가 비대 추정 지수는 뭐 30%를 적용할 것. 그러면 1.3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원리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산출하면 뭐 아무런 할 것이 없죠. 면적 조사하는 방법 다 기억하시잖아요. 실제 경작 면적 마이너스 기수학 면적, 타작물 면적, 미보상 면적 또는 수학, 불능 면적, 고사 면적 이런 것들 다 빼는 거예요. 결국은 조사 대상 면적이란 내가 현장에 갔을 때 현지를 가가지고 농지를 봐서 거기서 실제로 양파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 지금 산출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조사 대상 면적이. 조사 대상 면적은 뭐다? 내가 실제로 수확량 조사를 갔을 때 양파가
식재된 면적,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수학한 부분은 있냐, 없으면 0. 보상하는 재해로 완전히 죽어버린 면적이 있냐, 없으면 0. 있으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가 양파가 심어진 면적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작물 다 특성이 있겠죠. 지금까지 마늘 문제가 이제 시험 출제가 됐어요. 근데 마늘 문제도 마찬가지로 난지형, 한지형 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1월 달에. 근데 마늘은 이제 캐게 되면 일정 기간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마늘은 저장합니다. 그렇죠? 마늘은 저장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조할 때 중량이 줄어들어요. 중량이 줄어드는데 만약에 10kg를 한정이다 그러면 좀 윗지방입니다. 윗지방에 있는 의성 쪽에 있는 마늘, 얘는 건조를 하게 되면은 한 30% 정도가 무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10kg 나왔다 그러면 7kg 나온 거예요. 7kg. 그래서 중량이 얼마다? 10kg 그러면은 7kg 나왔다 해서 환산계수랍니다. 수확량을 산출하는 환산계수가 0.7이에요. 그래서 10kg 나오면 0.7에서 7kg 나온 걸로. 그럼 아래쪽에 있는 난지형 마늘이죠. 큰 거. 얘네들은 10kg를 건조하면 729g, 7.2kg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산계수가 0.72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마늘 하게 되면 이제 환산계수가 분명히 있다. 왜 그러냐? 바로 수확해서 창고에다가 저장하지 못하니까. 바로 저장하면 썩어버리죠. 여러분도 시장에 가서 마늘 사시면, 통마늘 사시게 되면 마늘을 어디로 갖고 와요? 오래 보관하려면? 그렇죠. 거기 베란다에다가 말려놓으시잖아요. 보통 아파트 사신 분들은. 그렇죠. 그냥 그다가 그냥 땅바닥에 놔두면 조금 있으면 400원짜리 쓰레기 봉투가 필요할 겁니다. 그거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실제로 수확량을 할 때는 밭에서 있는 그 중량을 우리는 조사하지만 환산계수를 통해서 계약자 농민들이 진짜 필요한, 농민들이 적용하고 있는 수확량으로 맞춰드리는 거예요. 함수율 맞추듯이 맞춰드리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늘의 환산계수는 한지역 마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지역 마늘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한지역 마늘은 어째요? 0.7이고요. 난지역 마늘은 0.72입니다. 이렇게. 헷갈리죠? 내중에 헷갈려요. 진짜요. 난지역 마늘 딱 나왔어. 그래서 0.7인가? 0.72인가? 가만히 있어봐.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잡지도 않는데 혼자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실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대왕님을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지형 할 때 앞에 히읗, 그렇죠? 난지형 해서 앞에 니은이거든요. 그러면 기억, 니은 1, 2 두 번째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0.7이다. 얘는 난지형이니까 기억 니은 두 번째구나. 그래서 0.7이 이렇게.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 오래 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더 어려워요. 죄송해요. 네, 편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 안 잊어먹고. 자, 이런 식으로 밭작물은 이 원리입니다. 즉 포도나 똑같죠. 원리는 똑같아요. 출제 조건은 어떻게 줄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의해서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 감소는 수확이 줄어들어도 보상을 해드리고, 수입이 줄어들어도 보상을 해준다. 수입이 줄어드는 건 뭐예요? 수확기 가격이 줄어들어도 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수확량 조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품목별로. 근데 참고로 여기 한번 살짝만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자, 86페이지. 요 지금 부분은요, 그 콩 문제가 그 2회 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15점짜리로. 수익 감소에서. 뭐 너무 쉽게 나왔죠. 수확량은 뭐 1500kg다. 미보상 감수량은 200kg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수확량에다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 갖고 기준가액이나 수확량이 제일 적은 거 하면 실제 수익 나오는 거잖아요. 금세 풀 수 있게끔 해놨어요. 뭐 다니면서 수확량 조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조건에가.
근데 그건 2회예요, 2회. 지금은 뭐라고 해요? 7회잖아요. 지금은 7회거든요.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똑같죠. 자, 86쪽 봐보세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재파종, 재정식 조사, 경작불능, 소환요소입니다. 자, 재파종 조사 하는 품목 뭐 있어요? 지금 농업수익감소보장에서는 마늘, 재정식은 그렇습니다. 양배추입니다. 경작불능 조사, 즉 농업수익감소보장에서 경작불능 조사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럼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봐보세요, 여기서. 마늘 경작불능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양파, 고구마, 감자, 콩, 양배추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밭작물에서 경작불능 조사를 안 하는 품목이 딱 하나 있죠. 차. 얘도 똑같아요. 얘도 뭐라고 했어요? 수확량 감소도 보장하고 수익 감소도 보장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확량 감소 다 보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조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똑같죠. 그래서 장 88쪽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똑같고요. 88쪽에 있는 거. 이제 여기 전수조사 있거든요. 전수조사도 이제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있구나. 이렇게만 보세요. 그냥 지금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89쪽 보시면 똑같죠, 여기도. 예. 똑같이 아까 포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0쪽에 있는 보험금 지급입니다.